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는 제8장 기도관리 파트를 깊이 있게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십시오. 현장 응급구조사를 위한 핵심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ABC 중 A 기도입니다. 환자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인공호흡이나 가슴 압박, 약물 투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수기 즉 손을 이용해 기도를 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기도 유지기를 선택하고 삽입하는 기술, 그리고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뽑아내는 흡인 술기까지 기도 관리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기도 관리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기도 관리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 골든타임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산소가 차단된 지 0분에서 4분까지는 아직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막힌 채로 4분에서 6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만약 10분 이상 지체된다면 신체에 심각한 장애를 남기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물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환자 자신의 혀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혀와 아래턱이 뒤로 처져 기도를 꽉 막아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임상적 징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쇳소리 같은 협착음이 들리거나 쌕쌕거리는 천명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기도가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징후입니다. 호흡 시 상기도에서 나는 소리는 절대 좋은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기도를 개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목뼈 손상 의심 여부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어도 목뼈가 부러진 환자의 고개를 확 젖혀버리면 그 즉시 전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알고리즘을 보시죠. 이 판단 기준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추락 등 외상이 없고 경추 손상이 의심되지 않는 일반 무의식 환자라면 가장 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머리 기울이고 턱들 기수기를 즉시 적용합니다. 반면 경추 손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반드시 턱 밀어 올리기나 변형된 턱 밀어 올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세 가지 동작을 섞어 쓰는 3중 기도유 지수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추 손상 유무가 우리가 취해야 할 손동작을 완전히 결정짓는다는 점 명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수기 개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방법의 적응증과 금기증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머리 기울이고 턱들 기수기입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눌러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의 두 손가락으로 턱 아랫면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를 여는 방법입니다. 쉽고 빠르고 비침습적이라 혼자서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 머리, 목,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절대 금기입니다. 둘째, 턱 밀어 올리기 하악견인법입니다. 환자 머리 위쪽에 서서 양손 엄지를 광대뼈에 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턱각과 귀 밑에 걸어 턱만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목뼈 손상이 의심될 때 머리를 중립으로 유지하며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단,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쓰면 안 되고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힘이 들어서 장시간 유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백밸브 마스크 환기를 하려면 내 두 손이 모두 턱에 묶여 있으므로 다른 구조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세 가지 수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형된 턱 밀어 올리기입니다. 턱 밀어 올리기와 비슷하지만 엄지손가락을 아래턱에 위치시키고 중립자세로 머리를 완전히 고정하여 실시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목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혀턱 들어올리기입니다.
한 손 엄지를 환자의 아래쪽 앞니나 잇몸 안쪽에 넣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아래턱을 잡아 번쩍 들어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숨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환자 입안에 토사물을 흡인하거나 인공 기도요지기를 삽입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릴 때 주로 쓰는 용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중 기도요지수기입니다. 머리 기울임, 턱 밀어 올리기, 입 열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른 기도유지법이 도저히 안 먹힐 때 쓰지만 목뼈를 움직이게 되므로 경추 손상 의심 환자에게는 상대적 금기라는 경고 문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으로 기도를 여는 방법들을 배웠지만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수십 분 동안 내내 손으로만 기도를 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자의 피로를 덜고 기도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기본 기도유지 기구를 사용합니다. 화면의 3단계 흐름을 눈여겨보십시오. 1단계 기구 삽입 전에는 무조건 손으로 먼저 기도를 쑤기 개방해야 합니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기구만 쑤셔 넣는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 환자 상태에 맞춰 입인두나 코인두 기도기를 삽입합니다. 3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유지기를 삽입하면 환자의 구토 반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삽입과 동시에 항상 흡인기를 사용할 준비를 완벽히 맞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기구를 꽂아둔 상태에서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거나 외괴거리는 구역 반사를 보인다면 그 즉시 기도기를 빼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환자가 토하면서 구토물이 폐로 넘어가거나 성문이 닫히는 경련이 일어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오늘 강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환자에게 입으로 넣는 기도기를 쓸지, 코로 넣는 기도기를 쓸지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구역 구토 반사의 유무입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니 완벽하게 짝지어 외우셔야 합니다.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서 구역 반사가 없을 때만 입인두 기도 유지기를 삽입합니다. 반사가 살아있는 환자에게 OPA를 억지로 밀어넣으면 심각한 구토와 성문 연축을 유발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어 기도가 막히고는 있는데 아직 외괴거리는 구역 반사가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입 대신 콧구멍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가는 코인두 기도 유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코인두 기도 유지기는 구토 반사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코인두 기도 유지기에도 무시무시한 절대 금기증이 있습니다. 뇌바닥뼈 두개저 골절이나 코뼈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 그리고 피가 잘 멎지 않는 응고장애 환자에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러진 뼈 사이로 튜브가 뇌로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인두 기도유지기를 삽입할 때는 크기 측정이 생명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길면 기도를 아예 찔러서 막아버리고 너무 짧으면 혀를 뒤로 밀어넣어 오히려 기도 폐쇄를 조장합니다. 올바른 측정 위치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드시 환자의 입술 가장자리에서 귓불까지의 길이를 재야 합니다. 크기를 맞췄다면 삽입을 시작합니다. 그냥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2단계 삽입을 보시면 OPA의 끝이 입천장 9개를 향하도록, 즉 역방향으로 먼저 쑥 밀어 넣습니다. 3단계 튜브 끝이 목젖이 있는 후두부에 닿는 느낌이 나면 그때 180도 회전시키면서 부드럽게 혀뿌리 아래로 안착시킵니다. 삽입이 완료되면 끝부분의 넓은 플랜지가 환자의 입술 밖이나 치아 사이에 딱 밀착되어 튜브가 더 빠져들어가지 않게 고정되어야 정상입니다. 이어서 코인두 기도유지기의 삽입 알고리즘입니다. 코인두 기도유지기의 길이 측정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OPA와 약간 다릅니다. OPA는 입술 가장자리였지만 MPA는 코로 들어가니까 코끝에서 귓불까지의 길이를 잽니다. 직경의 굵기는 환자의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가 적당하며 양쪽 콧구멍 중 더 넓은 쪽 보통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2단계 아주 중요한 윤활 작업입니다. NPA는 코점막을 긁으며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코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 속의 피는 지혈하기 정말 힘듭니다. 따라서 삽입 전 반드시 끝부분에 수용성 윤활제를 듬뿍 충분히 발라주어야 점막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삽입 시에는 튜브 끝에 사선으로 깎인 경사면이 코의 정중앙인 코중격을 향하도록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만약 들어가다 저항이 느껴진다면 억지로 쑤시지 말고 즉시 빼서 다른 쪽 콧구멍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개방하고 튜브까지 꽂았는데
입안에 환자가 토해낸 점심 식사나 피가 가득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때마다 그 오물들이 고스란히 폐로 빨려 들어가 치명적인 폐렴이나 질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바로 흡인기입니다. 구급차에 탑재된 흡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급차 벽에 붙어있는 고정용은 무려 700에서 800mm 머큐리의 아주 강력한 음압을 자랑하며 용량도 큽니다. 반면 우리가 들고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휴대용은 가벼운 대신 음압이 500에서 600mm 머큐리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고 수집 용량도 작습니다. 여기서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오는 법적 필수 성능 기준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숫자는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수동형이 아닌 모든 흡인기는 반드시 공기를 빨아들이는 유량이 분당 30리터 이상이어야 하고, 튜브를 손으로 꽉 막았을 때 기계가 당기는 진공 압력이 300mm 머큐리 이상 생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기계는 응급 현장에서 쓸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흡인기에 꽂아서 쓰는 막대기인 흡인 팁도 용도에 따라 완전히 나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왼쪽의 플라스틱으로 된 단단한 경성 팁은 구멍이 크고 흡입 속도가 빨라서 덩어리진 구토물이나 많은 양의 피를 순식간에 빨아들일 때 씁니다. 하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콧구멍이나 깊은 목구멍으로 쑤셔 넣으면 조직이 다 찢어집니다. 따라서 경성 팁은 오직 입안 및 상기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른쪽의 고무나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된 연성 팁은 부드럽게 휘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콧구멍 안으로 넣거나 환자 목에 꽂혀있는 기관내관 튜브 안쪽 아주 깊은 곳까지 쑥 집어넣어 가래를 뽑아낼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적용 부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이자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흡인기는 기도 안에 이물질을 기가 막히게 빼주지만 동시에 환자가 마셔야 할 산소까지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무서운 기계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3단계 사이클을 지켜야 합니다. 1단계, 흡인기를 입에 넣기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12분 동안 고농도 산소를 미리 듬뿍 불어넣는 과다환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폐에 산소 저축을 해두는 겁니다. 2단계, 흡인을 시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경고. 1회 흡인 시간은 절대 10에서 15초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5초가 넘어가는 순간 환자는 극심한 저산소증에 빠져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팁을 넣을 때는 압력을 주지 말고 뺄 때만 구멍을 막아 음압을 주며 뽑아내야 합니다. 3단계, 15초 흡인이 끝났다면 다시 산소 마스크나 BVM을 씌우고 1에서 2분간 재환기를 시켜 빼앗긴 산소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다환기 15초 흡인 재환기의 무한 루프를 완벽히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이자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흡인기는 기도 안에 이물질을 기가 막히게 빼주지만 동시에 환자가 마셔야 할 산소까지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무서운 기계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3단계 사이클을 지켜야 합니다. 1단계, 흡인기를 입에 넣기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12분 동안 고농도 산소를 미리 듬뿍 불어넣는 과다환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폐에 산소 저축을 해두는 겁니다. 2단계, 흡인을 시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경고. 1회 흡인 시간은 절대 10에서 15초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5초가 넘어가는 순간 환자는 극심한 저산소증에 빠져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팁을 넣을 때는 압력을 주지 말고 뺄 때만 구멍을 막아 음압을 주며 뽑아내야 합니다. 3단계, 15초 흡인이 끝났다면 다시 산소 마스크나 BVM을 씌우고 1에서 2분간 재환기를 시켜 빼앗긴 산소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다환기 15초 흡인 재환기의 무한 루프를 완벽히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파편적인 지식들을 실제 현장에서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대한 결정 트리로 합쳐놓은 마스터 기도관리 알고리즘입니다.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환자가 의식이 없고 그렁거리는 협착음이나 분비물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판단, 입안에 분비물이나 이물질이 있습니까? 예스라면 지체 없이 흡인기를 꺼내 최대 15초 이내로 빨아냅니다. 기도를 청소했으면 두 번째 판단, 경추 손상이 의심됩니까? 예스라면 목을 젖히면 안 되니 턱 밀어 올리기를 하고
노라면 머리 기울이고 턱들기 수기로 기도를 확 겹니다. 이제 기구를 꽂을 차례죠. 세 번째 판단, 외괭거리는 구역 구토 반사가 살아있습니까? 예스라면 코로 들어가는 코인두 기도 유지기를 조심스레 넣되 뇌기저부 골절 여부를 살피고, 노라면 완전 무의식 상태이니 입인두 기도 유지기를 역방향으로 돌려 넣습니다. 이 흐름도가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수행해야 할 전술적 사고방식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8장 기도관리 강의의 방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는 4대 생존 규칙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은 이 4개의 기둥으로 수렴됩니다. 첫째 시간은 뇌입니다. 4에서 6분 이내에 기도를 열지 못하면 뇌세포는 죽어갑니다. 현장 도착 즉시 기도부터 사수하십시오. 둘째, 경추가 수기를 결정한다입니다. 일반 무의식 환자는 이마를 젖혀도 되지만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순간 무조건 턱만 밀어 올리는 하악견인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구역 반사가 기구를 결정한다입니다. 반사가 살아있는데 OPA를 쑤셔 넣으면 기도를 여는 게 아니라 폐쇄를 유발하는 꼴입니다. 반사가 있으면 코 없으면 입입니다. 넷째, 흡입은 산소를 빼앗는다입니다. 아무리 피가 많이 고여 있어도 1회 흡입은 10초에서 15초 이내에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후로 반드시 고농도 산소로 과다환기를 시켜 환자의 뇌를 보호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생명 유지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기도를 열지 못하는 응급구조사는 다른 그 어떤 화려한 기술을 가져도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운 이 엄격한 규칙과 술기들이 현장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발휘되는 최고의 전술적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8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